안녕하세요. 김아빠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시험 접수가 모두 종료가 됐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다들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이 교육 자료를 만들고 방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틀어놓고 보셔도 되고요. 사실 제가 처음 AI로 지금 제 채널에 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잘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함축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술을 좀 집중적으로 먼저 영상에 담을 내용이고요. 구술은 시행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규정 두 문제, 그 다음에 지도 방법 두 문제에서 총 네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알아보니까 전과 동일하게 추첨식으로 해서 자신이 뽑은 문제를 대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을 맞으셔야 되고요. 작년과는 다르게 태도 점수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 답변이 매우 중요해졌다. 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규정. 규정에는 종목 소개부터 도핑, 최신 규정, 그 다음에 스포츠 인권, 생활체육, 응급처치입니다. 여기서 그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빠졌다라고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이 등자가 붙어 있잖아요, 등.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들 빠짐없이 이야기만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지도 방법에서 이제 50점이 들어가고요. 두 문제가 들어가고, 저항성 트레이닝, 뭐 기능 해부학, 운동 생리학, 스포츠 영양학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헬스를 함에 있어서 작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 또 조금 무서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범위이며 위 내용 외에 더 추가로 범위를 선정하여 검증할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모두 숙지를 하고 가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서 제가 쭉 문제를 내고 답변을 이렇게 읽어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 거는 아무래도 저희 트레이닝 방법론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서 다음에 협회 규정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트레이닝 방법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술 문제 모음이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더 핵심 내용들만 줄여서 그리고 외우기 편하게 답을 달아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 효과로 근력의 증대, 파워의 증대, 근육 형태의 변화가 있다. 쉽게 설명하면 힘이 세지고 운동 수행 능력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근육이 더 좋아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웨이트 트레이닝 신체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체력이 강화, 그리고 근력 및 근지구력이 좋아지고요. 심폐와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뼈의 굵기 또한 증가가 돼서 체중도 조절이 된다. 3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이 비대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좀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요. 운동 시 단백질 합성과 이화가 함께 증가하는데 합성 속도가 이화 속도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항운동은 번역작용을 자극하여 근원섬유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 결국 이 단백질이라는 키워드도 좀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 합성과 이화, 합성 속도, 이화 속도. 이렇게 합성이 잘 돼서 된다라고 궁극적으로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근육 펌핑에 대해 말하시오. 근육 운동을 하면 에너지 및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혈액이 집중되어 근육이 순간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 혈액이 집중되어 근육이 순간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다음 5번 스트리에이션에 대해 설명하시오. 스트리에이션은 근육의 다발, 줄무늬가 잘 발달된 상태를 말한다. 자, 6번 데피니션과 세퍼레이션에 대해 설명하시오. 먼저 데피니션, 근육의 선명도로 근육의 형태가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
separation은 근육의 갈라짐으로 경계선 분리가 되는 것.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separation은 이제 어떤 근육 간의 분리도가 좋다. 그리고 definition은 선명도, 근육이 더 잘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컷에 대해 말하시오. 근육량 손실 없이 separation과 depression을 강조할 수 있도록 체지방을 태워 선명한 근육질로 보이게 하는 방법. 식이요법, 수분 조절, 인터벌 트레이닝, 서킷 트레이닝 방법을 적용한다. 결국 근손실 없이 근육이 더 잘 보이도록 체지방을 없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8번 웨이트 트레이닝의 정신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긴장이 줄고요. 스트레스가 줄고요. 활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오르고요. 생활 만족도가 증가해서 결과론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번 준비 운동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운동에 적합한 상태로 웜업과 스트레칭을 하면 체온 상승과 유연성이 향상된다. 그래서 관절 범위 가동이 증가하고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심리적으로도 적응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네, 다음 10번. MET에 대해 설명하시오. 신체 활동 강도를 나타내는 대표를 대사량이라고 함. 1매트는 3.5ml/kg per min으로 체중 1kg당 1분에 3.5ml의 산소를 소모한다. 여기서 좀 핵심 돼야 될 거는 신체 활동 강조, 대사당량. 요 지표를 외우기보다는 1kg당 1분에 3.5ml의 산소를 소모한다 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번 트레이닝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총 4개의 트레이닝 방법이 나와 있고요.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 서킷 트레이닝, 인터벌 트레이닝, 레피티션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은 짧은 시간에 최대한 근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운동. 서킷은 몇 가지 운동을 세트화해서 한 트레이닝 방법. 인터벌 트레이닝은 신체의 피로를 충분히 회복하시기 전에 다시 운동을 실시하는 방법. 레피티션은 완전하게 휴식을 취한 후에 트레이닝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12번 트레이닝의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부하, 점진성, 반복성, 개별성, 특이성. 일단 번호는 이렇게 해서 1, 2, 3, 4, 5로 나와 있는데요. 이걸 좀 외우기 편하게 하시려면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줘서 반복적으로 하는데 개별성과 특이성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하나로 묶어서 외우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주는데 반복적으로 해야 하고 개별과 특이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면 트레이닝 5가지 원리가 나오겠죠. 하나씩 보면 과부하는 일상적인 자극 이상의 물리적 운동 자극을 신체에 주는 원리. 그리고 점진성은 점진적으로 부하를 올리는 원리. 반복성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원리. 개별성은 개인의 맞춤형 운동. 특이성은 특정 부위에 한정되어 나타내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초급자의 트레이닝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총 4가지가 있고요. 분리 원리, 부위별로 훈련하는 것, 점진적 과부의 원리, 점진적으로 근육에 부하를 주어 트레이닝 기간 및 세트 수를 증가시키는 것. 다음 3번 세트 시스템 원리, 한 가지 운동을 3, 4세트씩 훈련. 4번 혼동 원리, 세트 수, 반복 횟수 등의 다양한 변화를 주어 근육에 혼동을 주는 것.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루틴을 짜서 분리를 하고 똑같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 과부하를 주고 한 종목에 한 가지 세트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세트로 훈련을 하죠. 그리고 근육이 적응하기 때문에 몸이 적응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변화를 주는 것. 저희가 평상시에 운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중급자의 트레이닝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5가지가 있고요. 슈퍼세트 원리, 피라미드 원리, 컴파운드 원리, 스플릿 원리, 플러싱 원리가 되겠습니다. 슈퍼세트는 서로 반대 작용하는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 두 종류로 묶어서 세트 사이에 휴식 없이 실시한다. 힘들죠? 슈퍼세트 힘들어요. 반대 작용하는 주동근과 기랑근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련하는 운동으로 두 종류씩 묶어서 휴식 없이 진행한다. 이게 포인트죠. 두 종류씩 묶어서 휴식 없이 실시한다. 다음 피라미드 원리고요. 첫 세트는 가벼운 부하, 최대 근력의 70%, 15회 부하가 무거워질수록 반복 횟수는 10에서 12회로 감소시키며 최대 근력의 80% 정도일 때 5회에서 6회 반복하여 훈련. 약간 점진적 가부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컴파운드 세트의 원리. 동일한 근육 부위의 2가지 이상의 운동을 연속하여 실시. 자, 슈퍼 세트는 다른 부위고요. 주동근과 기랑근이고, 컴파운드 세트는 동일한 근육 부위, 다르지 않은 부위의 2가지 이상의 운동을 연속적으로 한다. 다음 스플릿 원리고요. 고강도 부하를 제공하기 위해서 2-3개의 부위로 나누어 각 부분을 교대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그리고 플러싱 원리는 한 부분에 집중적인 부하를 전달하여 해당 부위에 충혈을 시키는 훈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들은 좀 간략하게만 외우시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원리들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외우시고 덩어리로 외우신 후에 세부 내용을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5번 상급자의 트레이닝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8개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데요. 치팅 원리, 트라이세트 원리, 자이언트 세트 원리, 프리익저션 원리, 피크 컨트럭션 원리, 더블 스플릿 원리, 퀄리티 원리, 디센딩 원리입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운동을 하시다 보면 다들 적용하는 훈련법들이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운동했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팅 원리는 반동을 이용해서 자극을 증가시키는 훈련. 치팅 원리 다들 아실 거예요. 치팅 치지 마! 이렇게들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치팅 원리. 트라이세트 원리. 세트 사이에 휴식 없이 같은 근육 부위에 3가지 운동을 하는 훈련입니다. 트라이. 3개를 묶어서 한다. 자이언트 세트 원리. 엄청 크잖아요. 자이언트 휴식 없이 4가지에서 6가지 운동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굉장히 힘든 훈련이 되겠죠. 프리 이그저션 원리. 가벼운 운동을 먼저 실시한 후에 무거운 운동을 실시한다. 어떻게 보면 선표를 주고 본 중량으로 올라간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그 컨트럭션 원리. 근육이 긴장한 상태에서 1, 2초 멈추었다가 이완하는 훈련. 잠깐 멈췄다가 간다. 피크를 줬다가 다시 이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더블 스플릿 원리. 오전에 한두 개 부위로 훈련하고 오후에 다른 한두 개 부위로 훈련한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퀄리티 원리.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훈련. 쉬는 시간을 점점 줄이는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을 줄여서 퀄리티를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센딩 원리. 한 개의 운동 종목에 몇 개의 세트를 실시할 때마다 중량을 조금씩 내리면서 오타가 있네요. 가벼워진 중량으로, 오타가 많네요. 중량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상급자 트레이닝 원리가 있습니다. 16번 초보자의 운동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쉬운 용어. 안전하게 운동하자. 개인 수준에 맞춰서 오버 트레이닝 안 되도록 지도. 너무나 이제 쉬운 문제가 되겠죠. 쉽고 안전하게 개인 수준에 맞춰서 오버하지 않도록. 예. 17번 여성의 훈련 방법은 남성의 훈련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하시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체지방이 많고 근육량이 적습니다. 따라서 유산소보다는 저항 운동 비중을 높게 훈련해서 근육을 키운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연령에 따른 훈련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연령에 따라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노인은 점프 동작을 피하고 과하지 않도록 안전 범위 내에서 훈련을 해야 한다. 아무래도 신체가 많이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있죠. 그래서 과하지 않도록 안전 범위 내에서 훈련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19번 웨이트 트레이닝 시 운동 배열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대근육 부위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소근육 부위로 훈련한다. 다중관절 운동에서 단순 관절 운동의 순서로 배열한다. 결국 큰 부위를 하고 작은 부위, 뭐 예를 들어서 등을 하고 소근육인 팔근육 이두를 하고, 등 운동을 할 때도 다중관절인 데드리프트를 하고 또 단순하게 단관절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배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거에서 작은 것 순으로 진행이 된다. 20번 트레이닝의 주기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인체의 항상성 때문에 근육 발달에 한계가 있고 오버 트레이닝과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오버 트레이닝과 부상이 이어서서 항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다양한 체력 요소를 발달시켜 트레이닝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주기화죠. 주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항상성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상을 조심해서 트레이닝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번 분할 훈련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상체와 하체를 나눠 전신을 2일이나 3일로 나누어 집중적이고 강도 있게 훈련한다. 결국 나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22번 분할 훈련법과 이중 분할 훈련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분할 훈련법은 전신을 2일에서 3일 분할하여 훈련하는 방법. 이중 분할 훈련법은 하루 동안 오전과 오후 신체의 다른 부위를 훈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도 유사한 게 나왔죠. 네. 더블 스플릿 원리. 오전에 한 개에서 두 개 부위 훈련, 오후에 다른 한 개에서 두 개 부위 훈련 하듯이 이중 분할 훈련법은 하루에 두 타임 훈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3번 선피로 훈련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육 부위에 대한 신경계 촉진 및 동원되는 근섬유 단위를 증가를 위해 단순관절 운동을 먼저 해서 다중관절 운동 수행 시 더 많은 근섬유를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신경계를 먼저 깨우는 거죠. 신경계를 깨워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열시키는 단계가 되겠고요. 다관절보다는 단순관절 운동을 먼저 해서 근섬유의 발달을 시키는 운동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근육 우선 훈련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에너지가 많을 때 약한 부위부터 먼저 훈련을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제가 윗가슴이 부족하다. 근데 운동 첫 종목이다. 그럴 때는 윗가슴 부위 운동부터 먼저 해주는 훈련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훈련 원칙. 약한 것부터 세게 때린다. 25번 우선 수칙과 충격 수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힘이 가장 많을 때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훈련하고 신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운동 루틴에 변화를 주어서 훈련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6번 컴파운드 세트, 트라이 세트, 자이언트 세트에 대해 설명하시오. 아까 위에서도 한번 나왔죠. 이렇게 외워놓으면 중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컴파운드 세트, 같은 근육 부위 운동은 두 개 묶어서 휴식 없이 실시. 트라이 세트, 같은 근육 부위 운동을 세 개를 묶어서 휴식 없이 실시. 자이언트 세트, 같은 근육 부위 운동을 4개에서 6개 묶어서 휴식 없이 실시. 다 휴식 없이 한 번에 진행을 하는 거고요. 2개, 3개, 4개, 4개에서 6개까지로 개수 변동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슈퍼세트의 종류에 대해 말하시오. 컴파운드 슈퍼세트, 한 부위에 2가지 이상 운동을 쉬지 않고 실시하는 거고요. 오포징 슈퍼세트는 주동근과 기랑근을 쉬지 않고 운동하는 실시. 뭐 2두를 했으면 3두, 등을 했으면 가슴 이렇게 반대되는 근육을 쉬지 않고 운동하는 걸 말하죠. 컴파운드는 한 부위만 2번 연속으로 운동 수행을 해주는 거고요.
자, 디센딩 세트와 드롭 세트를 설명하시오. 디센딩 세트는 휴식을 가진 후 고중량에서 경량으로 낮춰가면서 점차적으로 계단 내려가듯이 실시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드롭 세트는 첫 세트 종료 후 휴식이 없이 중량의 30%를 낮춰서 실시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디센딩은 휴식을 하고요. 드롭은 휴식을 없이 합니다. 다음 29번 강제 횟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훈련의 반복으로 실패 지점까지 도달을 하고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서 2회에서 3회 강제로 횟수를 늘리는 방법. 저희 트레이너님들이 많이 해주시죠. 2개 더, 3개 더 서포트 해주면서 올라가는 방법. 이게 강제 횟수법입니다. 자, 30번 저횟수 방법에 대한 필요성과 사용 빈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보디빌딩은 근 비대를 목적으로 두기에 1RM의 65에서 85%, 6에서 12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력 트레이닝 혹은 파워 트레이닝을 가끔 병행을 해줘야 고중량으로 올릴 수 있고 이를 새로운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근육 선장을 위해서는 저횟수 방법이 간헐적으로 필요하다. 자, 원래는 1RM의 65에서 85, 6에서 12회를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요. 무게가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무게만 들 수 없기 때문에 파워 트레이닝, 근력 트레이닝이나 파워 트레이닝을 해서 고중량으로 좀 올려놓고 새로운 자극을 줘야 한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간헐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31번 치팅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시오. 아까 위에도 나왔죠? 치팅 시스템은 반복 횟수 증가를 위해서 신체적으로 이렇게 반동을 줘서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다들 치팅 쓰지 말라고 하죠. 예, 하지만 이게 제대로만 쓰면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운동을 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32번 초보자의 훈련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요령을 설명하시오. 큰 근육 부위로 나눈 후에 다중관절 운동, 한 종목과 단순관절 운동을 넣어서 한 부위당 하나에서 3개의 종목을 해준다. 저 위에서 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큰 거부터, 다중관절부터, 그 다음에 단순관절로 넘어가서 하나에서 3종목을 해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33번 초보자에게 맞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 강도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심장과 폐의 기능 수준이 달라 러닝머신에서 별 무리 없이 대화를 하면서 땀을 흘릴 정도의 속도,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60%가 적절하다. 네, 개인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리 없이 땀 흘릴 정도, 말도 할 수 있고 땀 흘릴 정도인데 자신의 최대 심박수 60% 강도가 제일 좋다. 죄송합니다. 34.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말하시오. 일반적으로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권장하고 교감신경이 잘 작용하고 신체가 운동에 대비되어 있는 시간이다. 그러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생활과 신체 리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보통 직장인은 이때 하기가 힘들겠죠. 예, 일반적인 직장인은 하기가 힘든데 점심 먹고 나서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심 먹기 전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운동하기가 가장 좋다. 왜? 교감신경이 잘 작용하고 신체 운동에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숙면도 할 수 있다. 35번 일주일에 며칠 훈련이 적당한지 말하시오. 미국 체력학회 NSCA에서는 운동 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주 5회에서 6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쉬는 거죠, 일주일에. 운동 효과 유지를 위해서는 주 3회를 권장하고 있으나 훈련 목적, 개인의 체력, 시간적 여유로 달라질 수 있다. 항상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딱 이거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의 체력, 개인의 시간,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36번 트레이닝의 기본 요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본 요소는 운동 형태, 운동 강도, 운동 시간, 운동 빈도로 구분한다. 운동 부하의 질적 요소로는 운동 형태와 강도를 들 수가 있고요. 운동 부하의 양적 요소로는 운동 시간과 빈도가 있겠습니다. 양과 퀄리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운동 형태로는 운동 부하의 질적 요소에서 질적으로는 운동 형태에서
트레이닝의 목적에 따라 운동 형태를 선별해야 하고요. 운동 강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운동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운동 부하의 양적 요소는 운동 시간, 운동 빈도를 들 수 있는 그 직역하시면 똑같습니다. 얼마 동안 운동을 할 건지, 어느 정도 간격으로 운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눠서 외워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4개를 먼저 큰 덩어리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37번 웨이트머신과 프리웨이트의 차이점을 말하시오. 먼저 웨이트머신을 알아보면요. 장점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특정 부위의 부하를 잘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궤적이 일정하기 때문에 특정 부하의 제공을 잘 해줄 수 있고, 단점으로는 제한되게 운동을 할 수 있고 역동적인 동작 수행이 불가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프리웨이트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면 장점으로는 여기에 다 반대겠죠? 역동적인 운동이 가능하고 협응력이 발달한다. 그리고 단점으로 부상 위험, 숙련된 기술이 좀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가 된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8번 유산소 운동을 근력 운동보다 나중에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시오. 우리 몸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서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요. 고강도 운동 시에 탄수화물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운동, 저강도 운동 시엔 지방이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사용해서 다 탄수화물 소진하고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으로 효과하는 게 굉장히 연소하는데 효과적이다. 네, 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난 후에 나머지 유산소를 하고 운동을 마무리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39번 운동 목표에 따른 운동 부하와 반복 횟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근력은 원RM의 85에서 95. 이게 조금 이제 내용이 지워졌는데요. 6회. 그리고 근지구력은 원RM의 60에서 75%. 그 다음에 12에서 15회 할 수 있는 횟수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비대는 원RM의 65에서 85, 6에서 12회. 저희가 흔히 헬스장에서 하는 그런 횟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근력은 6회에서 3회입니다. 3회에서 6회. 죄송합니다. 근력은 다시 원RM의 85에서 95, 859에서 3에서 6회. 그 다음에 근지구력, 저희가 항상 많이 하는 근지구력. 다시 근지구력은 원RM이 60에서 75%, 12에서 15회. 근비대,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근비대는 원RM이 65에서 85, 6에서 12회가 되겠습니다. 끝에는 다 이거 오자가 들어가 있네요. 95, 75, 85.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 최대 심박수와 목표 심박수를 구하는 방법을 말하시오. 최대 심박수는 220 빼기 본인의 나이, 목표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를 구했죠. 최대 심박수 빼기 안정시 심박수 곱하기 운동 강도 플러스 안정시 심박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 자각도 41번 운동 자각도 RPE에 대해 설명하시오. 보그가 개발했어요. 보그가 개발했고 힘든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느낌을 6에서 20의 지수로 나타냅니다. 가장 편하다 6, 가장 힘들다 20. 여기서 10을 곱하여 목표 심박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6에서 20, 10 요 세 개의 키워드를 잘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시 호흡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육 수축 시 호흡을 내쉬고요. 이완 시 들이마십니다. 결국 힘 줄 때 기압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실기 때도 이거 중요한데 근육 수축 시 호흡을 내쉬고 이완 시 들이마신다. 다음 43번 발살바 호흡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호흡을 들이마시고 고정해서 지지력을 최대화하는 리프팅 방식이다. 근육 수축할 때 호흡을 멈추고 고중량에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는 오타가 많네요. 환자에게 비추천한다.
근육 수축할 때 호흡 멈춘다? 고중량을 들 때 효과적이다. 다음 44번 트레이닝 역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운동을 시작하고 근육에 자극이 발생하는 지점. 역치 이상의 부하를 가해야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 젖산의 역치. 트레이닝 역치와 젖산 역치가 다릅니다. 젖산 역치는 고강도의 부하 운동은 근육의 젖산을 축적한다. 젖산의 축적 속도가 제거 속도보다 빠르면 근육 피로와 고통 발생. 이것이 젖산의 역치다. 젖산의 축적 속도가 제거 속도보다 빠르면 젖산이 축적이 더 많이 된다는 소리죠. 젖산이 축적되면 근육 피로와 고통이 생긴다. 이것이 젖산 역치다. 자, 46번 웨이트 트레이닝 후 심한 피로감 및 근육 통증이 느껴지는 이유를 말하시오. 45번과 연결되는 문제겠죠? 운동 에너지로 쓰고 난 부산물에 해당되는 젖산 때문임. 젖산이 생겨서 근육 피로와 고통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7번 근육통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총 3개의 근육통이 있고 지연성 근육통, 이틀 뒤 나타나는 심한 근육통, 구조적인 손상을 입어 회복하는데 5에서 6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걸리기도 한다. 이 가벼운 근육통, 다음날 가벼운 통증, 미세한 상해와 젖산 과다가 원인.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으로 안전한 운동. 3번 부상과 관련된 근육통, 찌르는 듯한 고통을 수반하고 부상의 성격에 따라 지속 통증이 된다. 부상입니다. 이건 다친 거예요. 찌르는 듯한 고통. 통증이 아니라 이건 고통입니다. 고통. 48번 오버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시오. 높은 강도의 훈련으로 근육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정상적 컨디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를 오버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흔히 맛이 같다. 네. 운동을 너무 힘들게 해서 근육이 힘들어가지고 컨디션이 안 돌아온다. 네. 49번 초과 회복에 대해 설명하시오. 트레이닝 휴식 기간 동안 운동 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는 현상. 더 많이 회복됐다. 네. 운동 전보다 더 많이 회복된 수준. 그게 초과 회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50번 피로 회복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설명하시오. 작은 근육은 1일에서 2일. 보통 시간 단위로 얘기를 하긴 해요. 24시간에서 48시간 하지만 뭐 저희 편하게 외우면 되니까 똑같은 말이니까. 작은 근육은 하루에서 이틀, 큰 근육은 2일에서 3일이 걸린다. 예, 나와있죠? 작은 근육은 큰 근육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다. 작으니까 빨리 회복된다. 자, 51번 기회의 창에 대해 말하시오. 고강도 훈련 후, 운동 후 인체는 회복을 위해 영양을 빠르게 흡수하려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이 잘 형성된다고 합니다. 운동 후 약 30분 이내에 섭취를 해주는 걸 기회의 창이라고 한다. 이건 운동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얘기가 되겠습니다. 운동하고 인체가 이제 피해를 줬으니까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빠르게 흡수하는 상태로 변한다. 그래서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먹어줘야 된다. 네, 52번. 스포츠 빈혈에 대해 설명하시오. 빈혈은 적혈구수와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줄어든 상태를 말합니다. 혈액 내 적혈구와 헤모글로빈 농도가 줄어든 상태. 격렬한 운동으로 강한 압력에 적혈구가 충격을 받아 헤모글로빈이 유출되는 용혈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운동을 강하게 해서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이 용혈이 생겨가지고 발생하는 것이 스포츠 빈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3번 세컨드 윈드에 대해 설명하시오. 포기하고 싶은 시기 4점이라고도 하면 이를 넘겨서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상태를 세컨드 윈드라고 함. 2차적 호흡의 안정 상태를 말하며 차식, 임계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왜 저희가 달리기를 할 때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이제 호흡보다는 발이 움직여지고 그냥 끝까지 이렇게 완주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세컨드 윈드라고 하죠. 54번 운동 처방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말하시오. 운동 목적에 맞는 운동 형태, 그 다음에 운동 강도, 운동 빈도, 운동 시간. 자, 운동 목적에 맞는 운동 형태, 운동 강도와 빈도, 시간.
위에 전에도 나왔지만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비만 환자의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운동 시간은 길게, 운동 강도는 약하게, 주로 유산소 위주로 하면 된다. 다음 56번 체지방 감량을 위한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을 말하시오. 지방이 주 에너지원으로 중등 정도의 강도로 일주일에 최소 4회 이상, 최대 심박수 40에서 80% 강도로 40분 이상 실시해 줘야 됩니다. 조깅, 오래 달리기, 자전거, 수영 등 있겠죠. 지방 대사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4회, 심박수 40, 80, 강도 40분 이상, 아래와 같은 운동을 해주면 된다. 57번 저항 운동의 필요성과 효과를 말하시오. 근력을 증가시켜 체력을 향상시키고 근육 합성을 자극하여 근손실을 억제, 그리고 골밀도를 높이고 뼈와 인대, 힘줄을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기초대사량도 증가해서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이로 균형 잡힌 신체를 얻을 수 있으며 각종 질병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58번 ROM에 대해 설명하시오. 관절의 가동 범위를 말하고요. 클수록 동작이 가능한 범위가 큰 것, 작을수록 범위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동 범위가 그냥 크다 작다 그것만 인지를 잘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큰 것. 네. 59번 다중관절 운동과 단순관절 운동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다중관절 운동은 두 가지 이상의 관절을 사용하고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단순관절 운동은 한 가지 관절을 사용하고 힘은 약하지만 해당 부에 집중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자, 다중, 단순 외워주시면 되고요. 60번 다중관절 운동과 단순관절 운동의 예를 두 가지씩 말하시오. 다중관절 운동은 저희가 아는 흔히 3대 운동들이 되겠고요. 단순관절 운동은 팔만 움직이는 컬, 발만 움직이는 레그 익스텐션, 플라이가 되겠습니다. 자, 원RM 61번 원RM에 대해 설명하시오. 원RM은 한 관절을 중심으로 발휘되는 최고의 힘, 한 관절을 중심으로 발휘되는 최고의 힘, 1회밖에 들어올릴 수 없는 최대 중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넘어가고요. 62. 근비대를 위해서 운동 부하는 원RM의 몇 프로가 적절한가요? 근비대를 위해서는 주로 65에서 85 훈련이 적절하다. 65, 85, 12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63번 보디빌딩 운동에서 근비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3요소를 말하시오. 영양, 휴식, 운동. 왜 편하게 운동, 영양, 휴식. 예, 순서를 바꿔서 외우셔도 되겠죠. 운동하고 밥 먹고 잔다. 자, 64번 근력 강화와 근비대를 위한 트레이닝에서의 일반적인 최대 근력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최대 근력의 비율은 80% 이상이다. 근력 강화, 근비대를 위해서는 근력의 비율은 최대 80% 이상. 65번 근육량과 근력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하시오. 상관관계는 있지만 정비례하는 것은 아님. 다양한 생체 역학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관계는 있지만 꼭 수치화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66번 보디빌딩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목적을 설명하시오. 체온이 상승하고요. 근신경의 협응 능력이 좋아집니다. 운동할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신체가 잘 적응할 수 있어 부상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체온이 올라서 근신경이 협응과 근육 간의 이런 협응 능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부상이 예방된다. 운동이 잘 돼서. 자, 67번 보디빌딩의 5대 요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아까 나와있던 3대 영양이 있겠죠. 운동, 영양, 휴식, 그리고 피부색, 컬러링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정신적 자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대 요소. 68번 보디빌딩 초보자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시오. 운동, 영양, 휴식에 대해 이해해야 되고요. 분리 원리, 점진적 커버 원리, 세트 시스템, 혼동 원리 등을 이용하여 웨이트 머신 등을 이용한다. 아까 저희가 다 알아본 것들입니다. 부위별로 나누고 점점 세게 해야 하고 세트를 나눠야 하고 적응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안전하게 머신을 이용해서 해야 한다. 네.
69번. 전문 보디빌더를 위한 가장 중요한 훈련 양상을 설명하시오. 다양한 세트법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 집중력 있게 훈련한다. 부상 위험으로 인해 주기화 훈련을 적용하고 향상성에 대한 향상성이 아니겠죠? 항상성에 대한 저항, 다양한 체력 요소를 발달시켜 트레이닝 효율을 높인다. 여기 포인트 짧게 집중력 있게 훈련을 해야 되고요. 부상 방지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해야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다음 70번. 보디빌딩 운동 시 바벨을 잡는 그립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총 6가지의 그립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버핸드, 손등이 천정. 언더핸드, 손등이 지면. 뉴트럴, 그걸 패러럴 그립이라고 하는데요. 손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리버스 그립, 얼터네이터 그립이라고 하는데요. 양손을 교체로 앞면 오버핸드, 언더 그립을 같이 짚는 거고, 썸레스 그립은 엄지손가락을 제한 4개의 손가락으로 그립을 짚는 것. 훅 그립은 엄지손가락을 4손가락 안으로 감싸지는 형태를 훅 그립이라고 합니다. 오버, 언더, 뉴트럴, 리버스, 썸리스, 훅 6개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음 71번. 보디빌딩 운동 시 바벨을 잡는 간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어깨 넓이가 다 기준입니다. 총 3개의 그립법이 있고요. 어깨 넓이다. 어깨 넓이보다 넓다. 와이드. 어깨 넓이다. 스탠다드하다. 어깨 넓이보다 좁다. 네로우. 표가 많네요. 72번. 웨이트 3대 운동과 파워리프팅에 대해 설명하시오. 웨이트 3대 운동. 알죠?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3대 몇이냐 할 때 그 종목들이죠. 파워리프팅은 많은 무게, 엄청난 고중량을 밀고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큰 근력이 필요한 스포츠다. 예. 엄청난 고중량 한 번 드는 역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죠. 바벨 운동 73번. 바벨 운동과 덤벨 운동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바벨 운동은요, 덤벨보다 더 무겁게 들 수 있고요. 근육량 증가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바가 몸에 걸려서 가동 범위가 덤벨보다는 제한적입니다. 덤벨 운동은 반면 바가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동작이 자유롭고요. 가동 범위는 넓지만 고중량을 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다음 74번.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와 데드리프트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오. 결국 발달되는 지점이 다른 거죠.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요, 대퇴 2두, 그리고 데드리프트는 대둔근과 척추 기립근 광배입니다. 이거는 하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쿼트 운동의 종류를 말하시오. 프론트 스쿼트, 백 스쿼트, 프리 스쿼트, 점프 스쿼트, 스플릿 스쿼트, 딥 스쿼트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네요. 76번. 어깨와 등을 동시에 발달시키는 운동을 말하시오.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원암 덤벨 로우, 업라이트 로우, 바벨 로우, 케이블 페이스 풋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운동 하신 분이라면은 한 번만 연상을 해보시면 다 알만한 그런 파트들이 되겠습니다. 삼각근, 제 어깨 근육이죠. 삼각근을 발달시키는 운동 2가지를 말하시오. 프레스 종류와 레터럴 레이즈 종류가 있다. 그리고 삼각근과 승모근을 동시에 발달시키는 운동을 말하시오. 업라이트 로우, 레터럴 레이즈,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79번. 대흉근이 발달하는 운동 중 2가지 기본 운동. 벤치프레스와 덤벨 플라이가 있습니다. 다 머신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프리웨이트 중점으로 하는 운동의 기술들을 다 외우시는 게 좋겠죠. 80번. 광배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말하시오. 데드리프트, 풀업, 랩풀 다운, 벤트 오브 바벨로우, 원암 덤벨로우가 있겠습니다. 하배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으로는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굿모닝 엑서사이즈, 백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80번. 삼두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은요, 바벨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원암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 덤벨 킥백이 있습니다. 83번. 전완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말하시오. 리스트컬과 리버스 리스트컬이 있습니다. 84번. 복근 운동 4가지를 말하시오. 싯업, 크런치, 레그레이즈, 행잉 레그레이즈.
복부 85번 복부 운동 중 상복부 운동을 말하시오. 시덥, 크런치, 로프 크런치. 레그레이 종류는 없죠. 86번 척추죠. 척추 기립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말하시오. 데드리프트, 하이퍼 익스텐션, 굿모닝 엑서사이즈. 87번 대퇴 이두근과 힙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말하시오. 케이블 킥백, 플로어 힙 익스텐션, 브릿지 덩키킥이 있습니다. 컨센트레이션 컬의 운동 부위를 말하시오. 상완 이두근. 89번 카프레이즈, 시티드 카프레이즈, 레그 프레스 덩키 카프레이즈를 했을 때 발달하는 근육은 잘렸네요. 비복근과 가자미근. 레그레이즈, 트위스트, 크런치 동작을 했을 때 발달하는 근육을 말하시오. 복직근과 외복사근, 내복사근. 91번 데드리프트, 하이퍼 익스텐션, 굿모닝 엑서사이즈. 시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 신체 어느 부위를 발달하는지 말하시오. 대퇴 이두와 대둔근, 그리고 척추 기립근이 되겠습니다. 92번 점프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말하시오. 플라이오메트릭 운동, 점프 스쿼트, 점프 런지, 뎁스 런지. 93번 파워전의 의미와 파워전 강화 운동을 설명하시오. 파워전은 요추, 골반, 고관절에 붙어있는 복합적인 근육이고요.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로 파워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94번 레버리지 바 엑서사이즈의 신체 발달 부위를 말하시오. 전완부, 전완근이 되겠습니다. 95번 벤트 오버 트위스팅의 신체 발달 부위를 말하시오. 외복사근이 되겠습니다. 96번 스탠딩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의 신체 발달 부위를 말하시오. 상완 삼두근. 97번 비하인드 넥 프레스의 주동근을 말하시오. 전면 삼각근과 상완 삼두근. 98번 벤트 오버 레터 레이즈의 신체 발달 부위를 말하시오. 삼각근 후면, 어깨 뒤죠. 후면 삼각근이라고도 하죠. 99번 덤벨 레터 레이즈의 신체 발달 부위를 말하시오. 삼각근 중간 측면, 측면 삼각근. 100번 원암 덤벨 로우의 신체 발달 부위를 말하시오. 광배근. 101번 업라이트 로우의 신체 발달 부위를 말하시오. 전면 측면 삼각근과 승모근. 102번 요통 환자가 피해야 할 운동에 대해 설명하시오. 벤트 오버류, 스쿼트, 데드리프트 등 고관절과 허리를 함께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피해줘야 됩니다. 다음 103번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을 말하시오. 척추 기립근, 둔근, 술굴곡근, 복행근, 복사근, 복직근 등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 백스쿼트, 백 익스텐션, 크런치 플랭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들, 입에 안 익는 것들은 외우지 마시고요. 척추 기립근, 둔근, 복행근, 복근으로 묶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복근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104번 등이 굽은 사람을 위한 교정 방법을 말하시오. 하부 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데드리프트, 백 익스텐션, 그리고 능형근과 광배근이 자극되는 바벨로, 덤벨로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등 운동을 주로 해주시면 되겠죠. 105번 프론트 렛 스프레드 지도 요령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면으로 서서 다리와 발의 안쪽 라인을 최대 15cm까지 벌린 후에 펼치거나 주먹어진 손을 허리 하부 또는 복사근에 위치하고요. 광배근을 펴 보인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전면 근육을 수축한다. 자세는 저희가 취하는 방법 실기에서도 연습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풀어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6번 백더블 바이셉스 지도 요령에 대해 설명하시오. 뒷모습을 심판해 보이게 서고 두 팔과 손목 자세를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와 동일하게 포즈한다. 한 발은 뒤로 빼서 발가락으로 지탱하고
최대한 많은 근육을 수축한다. 다음 107번 백레스프레드 지도 요령에 대해 말씀하시오. 뒷모습을 심판해 보이게 서고요. 두 팔과 손목 자세를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와 동일하게 취합니다. 아, 이게 틀리네요. 두 팔과 손목 자세를 프론트 레스프레드죠. 레스프레드와 동일하게 포즈를 한다. 한 발은 뒤로 빼서 발가락으로 지칭하고 최대한 많은 근육을 수축한다.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백레스프레드는 양발을 일자로 하는 겁니다. 최대한 많은 근육을 수축한다. 레스프레드는 가능한 많은 후면 근육을 수축한다. 네, 광배근을 펼쳐버린다. 후면이겠죠? 백이니까. 이게 좀 수정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108번 업도미널 앤 타이 시도 요령에 대해 설명하시오. 심판을 향해 정면을 서서 두 팔을 머리 위, 한쪽 발을 앞에다 두고 크런칭 자세로 복부 근육을 수축, 동시에 하체 전면 근육을 수축. 다음 109번 백큐um 포즈에 대해 설명하시오. 심판을 향해 정면에 서서 두 팔을 머리 위, 두 발을 모으고 복부를 안으로 당긴다. 복근근, 다리, 몸통 및 팔 근육을 수축하고 복직근은 수축시키지 않는다가 백큐um 포즈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번 여자 피지크 프런트 더블 바이셉스 지도 요령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면을 보고 우측 또는 좌측 다리를 바깥쪽으로 빼고 다리와 발은 일직선상에 둔다. 두 팔은 어깨 높이까지 올린 다음 팔꿈치를 구부린다. 손가락은 하늘을 향하게 하고 가능한 많은 근육을 수축한다. 다음 111번 여자 피지크 백 더블 바이셉스 지도 요령에 대해 설명하시오. 뒤로 돌아 두 팔과 손목 자세를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와 동일하게 취한다. 한 발을 뒤로 빼서 발가락으로 지탱하고 호문 근육을 최대한 수축한다. 112번 여자 보디 피트니스 쿼터 턴 라이트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왼쪽이 심판을 향하도록 산다. 양발을 30도로 벌린 채 무릎을 펴고 배는 안으로 넘는다. 왼팔은 신체 중심선보다 약간 뒤로 두고 손바닥이 몸통을 바라본다. 그리고 오른팔은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고 신체 전방을 위치한다. 자, 113번 여자 보디 피트니스 쿼터턴 라이트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바르게 서서 머리와 눈은 몸을 같은 방향을 두고 발 뒤꿈치를 모으고 발 앞쪽은 30도로 벌려준다. 무릎을 펴고 배는 안으로 넣고 가슴을 내민 채 어깨를 뒤로 젖히고 고개를 든다. 두 팔을 신체 중심선에 따라 측면으로 내리고 손바닥이 몸통을 바라보게 하고 몸에서 약 10cm 떨어진 곳에 위치시킨다. 자, 여기까지 총 113개의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트레이닝 방법론은 사실 외워 분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헬스를 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면서 한 번씩들 상기를 하고 이 영상은 계속해서 좀 틀어 놓으시면서 아,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인지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트레이닝 방법론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